그러면 이렇게 한쪽만 변화가 됐을 때 문제 푸는 요령은 아시겠어요? 네. 지문 나오면 오지선다를 구성하게 되면 얘들이 1, 2번 이쪽 앞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바로 보고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둘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할 때. 그죠?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요령을 알려줬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증가하고 얘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위에 거 요 조건이 있죠? 밑에 거 요 조건이 있죠? 두 개의 조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양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뭐예요? 둘 다 증가니까 여기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같거나 이게 얘보다 크거나 얘가 크거나 이 네 개의 조건이 있죠? 조건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이게 증가한다라고요, 이게. 둘 다 증가니까. 근데 문제가 나올 때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는데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나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이 같으면 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양이 돼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맞는 지문이고 반대로 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맞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가격을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가격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얘가 감소가 클 수도 있고 공급의 감소가 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네 개의 조건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감소인 거예요. 그럼 무엇 구별하는 거예요? 가격만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떨 때? 초과 수요일 때, 아까 했잖아요. 초과 수요일 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언제? 초과 공급일 때, 그걸 내가 문장을 놓고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읽으면서 그래프 안 그려도. 이거 그래프 다 그리면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요. 이거. 그죠? 학개론에 그래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는 게 편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편해요. 근데 이게 또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프를 그려줘야 이해가 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로 해주는 게 낫다는 분이 있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린 시험장 가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되니까,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출제자들도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딱 시간 안에 24개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요령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죠? 내가 만점을 맞고 합격을 했는지, 그죠? 6점 딱 맞고 합격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우리는 결과로만 판단하는데, 야, 사람 그렇게 안 맞는데, 야, 머리가 되게 좋은가 봐. 합격을 하면, 떨어지면, 책 들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냉정한 거예요, 결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할 때요.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죠. 아니, 같은지, 얘가 큰지, 얘가 큰 건지에 대해서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둘이 같아요. 어떻게 돼요? 둘이 같으면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같대요. 그러면 불변이에요, 불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그런데 공급의 증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얘 이동폭과 얘 이동폭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같으면 원래 이게 균형점이죠. 균형점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즉 양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수요 감소와 공급의 감소가 같죠? 같으면 요 균형점이 왼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표시가 없을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게 감소가 더 큰지 아니면 같은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같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불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같대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움직임이 반대면 가격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는 가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같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표현을 다 답을 줘요, 안 줘요? 간단한 거이고 나중에 한 7월달 되면 왜 이렇게 간단한 거 갖고 내가 고민했을까라고 옆 사람을 때리기 시작해요. 자기는 안 때려요. 옆 사람에게 막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자, 수요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는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무슨 상태? 초과수면 이게 상승일 거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증가고. 둘 다 증가했는데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대요. 그건 뭐예요? 초과공급은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약간의 감이 왔을 때 답이 잘 나오는 것 같다가 갑자기 선생도 사라지고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 갖고 막 헤매는 거예요. 개 붙잡고 하루 종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뭐가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해요. 탁 보면 그게 판단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희 4월에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7번 문제로 나와요. 7번. 답은 홀수에 있어요. 홀수. 답도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면 무조건 양은 감소하는 거예요. 같으면 불변이에요. 근데 수요가 더 많이 줄었대요. 그럼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수요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공급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네. 공급이 더 많이 줄었으면 수요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그거를 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따가 오후에 기출할 때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미리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따 오후에 가서 딴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총각, 옥상 청소해놨어? 곧 할 예정이야? 야, 청소하고 네가 먼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외롭진 않을 거야.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막 올라갈 거야. 자, 어쨌든 이 조건에서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문이 나올 때 푸는 요령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습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오지선다를 쉽게 접근해서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자 요게 있고요. 지금 보면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알 수 있죠. 둘 다 증가하고 둘 다 감소니까. 근데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반대죠. 얘는 양은 아니까 가격만 구별해라 이런 얘기고 얘는 가격을 아니까 양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 표시해줘야 안 해줘요?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세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변수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균형 가격 상승시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그러니까 이 조건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조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이게 같거나 이게 공급의 감소보다 크거나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거나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공통되는 건 뭐예요? 공통되는 거.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움직임이 반대일 때 이거 잘 안 되시는 분은 얘를 보고 판단하세요. 뭐를? 수요를. 이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이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 수요가 움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얘는 감소인데 얘가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상승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뭐를 보고 판단한다? 수요를 보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움직임 반대면. 그러면 얘가 같을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잖아요. 관계없이 얘를 보면 가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때 뭐를 안 그려도 그래 반 그려도 내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장 나왔을 때. 그러면 얘네는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잖아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양은? 어?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아니 눈썰미가 있으면 여기도 처음에 알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아니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했는데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 같은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답이 5번이었어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걔가 지문이 제일 길었어요. 5번이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변화를 알 수 없다. 아는 애는 그거 그냥 찍었을 거 아니에요. 변화를 알 수 없다는 게 나온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에? 출제자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 맞춰요? 안 맞춰요? 안 맞추는 거예요. 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오래 머물다 가는 거예요. 자, 증가하고 감소하고 같죠? 양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조건까지는 같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요가 뭐 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급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이동폭이 같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균형점이 요 위로 올라가요. 대신에 양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양은 불변이고 가격만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죠? 그러면 균형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양은 그대로고. 그 변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수요의 증가가 감소보다 크죠? 증가가 크대요. 그럼 양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증가.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는데, 그럼 증가일 거 아니에요, 증가. 그럼 얘는 감소가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주면 좋은데, 그거를 문장을 바꿔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면 반대로 주는 거예요. 거기서의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증가가 감소보다 작으면 뭐가 크다는 거예요? 증가가 큰 거예요? 감소가 큰 거예요? 감소가 클 거 아니야, 감소. 그러면 양은 감소한다라고 해서 그걸 차이점은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가지고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존재한다고요. 그죠? 알고 보면 간단한 애들이에요. 그럼 얘도 이거 하면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같으면? 불변. 감소가 증가보다 크대요. 그러면 양은? 그럼 감소할 거고, 증가가 감소보다 크면? 그럼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들 봐보세요. 가격은 알고 있죠? 움직임이 반대일 때는 양만 구별하라는 얘기고,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아는 거예요. 가격만 구별하라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네? 그래서 이따가 문제 정리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와서 답을 찾는 요령을 배우시면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균형의 이동을 물어볼 때 지문이 대부분 두 줄씩 들어와요. 두 줄씩 들어오면 대부분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두 줄씩 들어올 때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뺏는 거예요. 1번서부터 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 위해서 밑에다 답을 배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장이 두 줄 이상 걸려있다 그러면 거꾸로 5번부터 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답을 빨리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출제자가 지문 안에서 빨리빨리 제거하게끔 배열을 해놔요. 그거를 빨리 찾아서 지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1분 안에 쉽게 답을 풀고 다음 문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대답만 하지 말고요. 그죠? 응? 그 다음에 75페이지 하단을 가시면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요. 요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이건 이제 탄력성 배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수직선 나올 때가 어떨 때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가격축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불변이에요.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으로 나왔을 때 양이 변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양은 변하지 않는데 뭐는 변할 수 있다?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공급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해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근데 이것도 지금 배웠잖아요. 공급이 완전 뭐 할 때?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뭐 했대요? 증가했대요.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이 있죠? 균형가격과 양을 물어봤을 때, 우린 배웠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그런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은 불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공급은 반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꾸 문장을 푸는 요령을 배우시게 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가격축이고 여기가 수량축일 때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완탄가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으면 대신에 뭐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공급이라 가정하고 여기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감소하는 거예요. 가격은 변화가 있고 없고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가격 수준에서의 양이 변하더라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표현.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고 양이 변하지 않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77페이지 있죠? 70페이지 상단 박스 밑에 양가로 4번에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균형의 변화 있죠? 결표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푸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지난번에 알려줬어요. 이거 풀 때 요령. 자,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더 크게 상승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푸는 요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출제자가 우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임을 가정한 상태에서. 그죠?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냐를 물어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알아요. 얘가 알려줬으니까. 수요가 뭐 했대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상승하는데 얘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탄력적이면 상승을 하는데 덜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탄력성 배웠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상승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얘가 비탄력이라는 거는 많이 증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급을 바로 못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상승하겠죠? 근데 얘가 왜 공급을 쉽게 못 늘리겠어요? 어?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 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우리가 라면 파동이 발생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추 파동이라든가 이런 뭐 계란 파동 이런 거는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겪어봤잖아요. 왜냐하면 배추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죠? 그러면 걔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돼?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비탄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크게 변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우리나라 유가가 지금 불안하다 막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제 기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나란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마지막 그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유조선이 도착할 날짜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기약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물가 단속을 하는 거예요. 생필품 가격이네 이거예요. 이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내일이면은 뭐 설탕이 얼마 뭐 백몇 배 뛰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동네에 있는 슈퍼들은 다 문 닫는 거예요. 문 닫고 거기다가 저기 뭐요 철문 뭐 받고 뭐 해갖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때 그냥 흥분해갖고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숙대밭 되는 거예요. 그냥 질서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라도 차지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벌써 발 빠른 사람들은 또 사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유가 파동이 있었어요. 유가 파동.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1차, 2차 파동이 있었어요. 이때도 사재기 열풍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이때 갖고 엄청 산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왜 그 Y2K라고 그래서 컴퓨터가 뭔가 잘못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해갖고 그때 저기 마트에서도 그 비상용 이런 거 판매한 적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때 그 산 사람들이 아직도 먹고 있어요, 그거. 어? 얼마나 많이 사놨으면,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런 거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일 때는 요 문장을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를 물어볼 때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력성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탄력성이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활용을 하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표하고. 거기까지 일단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78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어요. 그죠? 별표해야 돼요. 발표하셔서 얘는 이론으로도 낼 수 있고 계산 문제로도 낼 수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